저희 팀 준비하는 거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네, 장관님 예,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오랜 기간 동안 논쟁했던 게 추경호 부총리와 함께 상저하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상저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는 상저하고 안 되고 이제 상저하저 그냥 끝나버린 거 아닌가 싶은데 뭐 그 당시에 추경호 부총리가 계속 상저하고 주장했던 것에서 지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당시에 뭐 지표상으로는 굳이 말씀드리면 뭐 상조하고 이지만 이제 체감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했다고 뭐 그런 부분이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때 이 대정부 질문할 때도 그렇고 상자고라고 하는 것 속에서 갖고 있는 정부의 인식이 안일하거나 근거가 좀 불투명해서 실제 그에 따른 대책 자체가 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지적을 다양한 공간을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작년에 경제 성장률 자체가 이제 1%니까 역대 이 큰 위기가 있을 때 하는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어서 그 상황이 특별하고 되게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정도의 문제식도 있었고 그런데 계속 상저하고 이야기하셨고 상저하고의 전제 조건이 초반에는 이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있을 것이다. 고금리가 저금리로 바뀔 것이다. 뭐 이런 정도 전제 조건을 갖고 갔는데 그 전제 조건이 바뀌지 않는 그해 가을에도 추경호 부총리가 계속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그래서 추경호 부총리가 이야기하는 경제 인식은 뭔가 근거가 있는 거냐 해서 계속 불신이 더 쌓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대정부 직무 때 장관님께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 하나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로드맵 발표하시면서 로드맵 속에서도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내수 성장이 회복이 조짐이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교과서적인 성장 경로로 복귀했다라고 며칠 전 발표한 내용이죠, 이 내용이. 네. 예. 그런데 실제 그런가에 대한 이제 것들을 보면 내수의 성장 기여도들이 글쎄 실제 그 정도에 따르고 있는가? 수출에 대해서는 이제 성장 기여도가 있는데 내수의 성장 기여도를 보면은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아닌가? 그다음 정부 소비도 계속 1분기에 마이너스고 그래서 내수와 정부 소비가 줄어드는 건데 이런 걸 교과서적인 성장 경로다 이렇게 답변하실 수 있을까요? 뭐 저게 이제 그 속보체가 있고 잠정치가 숫자는 바뀌었습니다만 예. 1.3%를 분석을 해보면 이제 내수가 0.6, 0.5 정도가 나왔고 나머지 수출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수가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 적어도 저 지표에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 모양 자체가 굉장히 교과서적이다라고 제가 평가를 한 것입니다. 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2분기 내수 부진 쭉 빨간 수치들이 좀 이렇게 문제가 되는 수치인데 소비, 판매, 설비 투자 다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경기가 이렇게 제대로 살아나는 거냐? 물론 이제 일부 수출 중심으로 한 수출 대기업은 괜찮은데 그 외에 많은 중소기업이나 일반 서민 경제는 별로 좋지 않아서 뭔가 상황에 대한 인식이 이 내수가 괜찮다라고 보면은 상황 인식이 좀 잘못되면 다 또 틀리기 때문에 뭔가 인식 자체가 문제 있지 않나 그런 지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KDI에서 7월 경제 동향 분석 발표했어요. 근데 정부는 회복 조짐이라고 그러고 내수에 대해서 KDI는 표현이 딱 이렇게 됐습니다. 내수는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금 KDI 보고서 다 엉터리인가요? 오늘 발표한 겁니다. 내수에 대한 인식을 말씀을 드리면 아까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성장률 자체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걸 평가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근데 정부가 내수가 뭐 회복되고 있다든지 내수 좋다고 말씀드리는 건 없습니다. 그 KDI하고 한국은행하고 정부가 약간 그 내수에 대한 평가가 다른데 KDI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물이 만약에 컵에 반쯤 차야 되는데 차지 못했다는 걸 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정부는 말씀드린 대로 조금 경제 심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속보치부터 시작해서 내수 쪽이 올라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아마 표현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가 또 다른 자료가 대한상의에서 발표한 3분기 제조업 경기 전망지 BSI 지표라고 하는데 89 나왔어요. 올해 직전 분기 대비 한 10% 하락된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수의 중소기업들은 좀 부정적인 전망을 갖고 있는. 방금 심리 이야기하셔서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계 지출 관련한 신용카드 이용 금액 동향도 6월에도 소비가 좋지 않는 것이라고 나와서 제가 이제 팩트는 확인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러저러게 연구기관들이나 리포트 등에 따른 갖고 상황 인식을 종합해 본 것과 정부에서 보는 낙관과 좀 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답 자체도 달라질 것 같고 이후에 대책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상저하고에 대해서 추경호 부총리가 하도 자신 있게 이야기해서 설마 하니
이상한 소리 하셨을까 싶었는데 나중에 1년 끝나고 나서 되게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또 올해 실망할까 걱정돼서 좀 말씀을 미리 드리는 겁니다. 네. 그 의원님 지적하시는 거 저도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인식을 하고 있고요. 아까 낙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부 특히 경제부처에서 경제관료는 낙관은 제가 가장 근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심리 부분에서 긍정적인 사인이고 회복 조짐에 대해서 저희가 그 경제전에 말씀드리는 그러니까 과정에서 잘 돼야 된다고 네, 생각하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그러나 상황인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답이 틀리면서 계속 다른 대책을 세울 경우에 또 더 큰 문제가 있어서 네, 그런 식으로 저희가 낙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 얘기 하나 또 최근에 했던 것 중에서 하나 이 스트레스 테스트 DSR 문제 관련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계속 스트레스 DSR 2단계 연기한 것에 대해서 비판들이 많았죠. 다 아시는 내용이시죠? 네, 알고 이게 있습니다. F4에서 논의를 많이 했을 거고 이게 실제 경제를 총괄하시기 때문에 이 논의 과정을 다 주도적으로 논의하셨을 겁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기조는 빚내서 집사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빚내서 집사라가 아니면 그러면 뭡니까? 이게 지금 현재 기존의 가계부채 총량 관리나 뭐 여러 가지 관리에서 또 과도하게 돈 풀어가지고 부동산 PF 좀 뒷받침해주겠다 그런 기조입니까? 저 의원님 뭐 말씀을 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계부채와 관련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년 연속 떨어지고 있고 저희가 가계부채와 관련된 부분들은 관리를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다만 저기 한 의원님 말씀하셔서 그 지점 이야기 팩트 체크는 하고 와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2년 동안 떨어진 거 맞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 한 번은 분모 부분에서 이 어떤 한 부분이 빠지면서 수치가 떨어진 게 하나 있었고요. 104에서 102로인가. 그 다음에 지금 102가 됐는데 갑자기 90몇이 됐다고 하는 것은 그건 GDP에 대한 명목평가 5년 단위로 네, 바뀌니까 그 베이스업을 그렇게 된 것이며 빼고도 그런 말씀 그렇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루어진 거 아닌가요?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물론 최근에 그 부분도 영향을 똑같은 줬는데 추세로 네, 계속 그렇죠. 가고 있고 오히려 지금 저 부채 최근에 주담대나 그 특례 보금자리론 계속 오히려 늘어난 거 아닌가요? 근데 의원님,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큰 틀에서 가계부채를 아주 엄밀하게 관리한다는 이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다만 정부 정책이 가계부채 관리 정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아까 그 특례 보금자리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다른 정책 목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아까 스트레스 DSR 관련된 소상공인 관련된 부분 부동산 PF 제도가 있는데 이게 지금 이 부분이 새로운 변화를 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연착륙을 위해서 금융위에서 아마 미세 조정을 한 것입니다. 이게 뭐 2년, 1년을 연기한 게 아니고 2달 정도의 미세 조정을 한 거는 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부 관계부처에서 제대로 이 각종 여러 가지의 그 정부 정책들을 조화스럽게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이런 미세 조정을 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만 가계부채 측면만 놓고 말씀을 주시니까 가계부채 부분에서는 스트레스 DSR은 그대로 시장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어떤 정책 의견은 확고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수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관님 아까 질의했던 거 연장해서 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부총리 취임하실 때부터 이야기하셨던 내용이지만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 리스크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로 이야기하셨는데 GDP 대비 총량 몇 프로까지 해야 됐다는 목표는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 목표 관리를 안 한다 이렇게? 그건 아니고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GDP 경상성장률 범위 내에서 가계부채의 증가율을 관리를 하겠다는 게 일단은 목표고요. 그렇지만 글로벌 비교를 해보면 저희가 가계부채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전체적인 수준도 좀 낮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모든 것들이 연착륙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GDP 대비 80%까지는 좀 맞춰보겠다라는 목표를 추진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 부분 너무 자의적인 목표이고요.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GDP 대비 GDP의 성장 경상성장률보다 낮게 결국 하겠다는 5년 단위로 해서의 그 기본 모수가 바뀌니까 네. 그래서 괜찮아질 것이다라고 계속 기대하고 이렇게 가시는 거 네, 아닌가 하여튼 싶어서 저희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건 네네. 좀 과한 거 아닌가. 지금까지 계속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실질적인 대책은 세우지 않는 거 아닌가. 네네. 이런 거 있고요. 네. 그 다음으로 이제 부동산 집값 떠받치기 위해서는 건 아니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닙니다. 네. 결국에 지금 하고 있는 최근에 이제 정책 중에서 결국 대출 확대하고자 하는 거 아니었나. 대출 확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한 거 아니었나. 이제 그런 지적들을 그동안 꾸준히 이제 나왔지 않습니까? 저희가 몇 가지 보면은
작년에 주담대 51조 증가됐고 정책 주담대가 한 29조 되고 올해도 한 12조 그다음 2분기만 해도 보니까 5대 은행 주담대가 한 15.5조 증가된 것 같은데 계속 이런 것들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다시 한번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 하는 거 2단계 DSR 그 2달 연기한 거 이것에 대해서 다른 종합적인 고려했다 하셨는데 결국 부동산 PF와 관련된 부동산 시장에 그 부동산 가 떠받치기 위해서 대출에 대한 기준이 또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보시기에는 그렇게 지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F4L 해가지고 거기 이 장관 회의와 국토부 장관 모여가지고 저희가 항상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대출 관리는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네. 다른 정책을 위해서 희생되는 수단인가? 그건 그렇지 아니면 않습니다. 독립된 목표로 정책 목표를 갖고 있는가? 이걸 네, 물어보는 거예요. 가계대출 관리는 독립적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예. 다만 우리 정부의 정책이라는 게 저출생도 대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저희가 부동산 PF 대출도 연착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과 조화를 가는 과정에서 뭐 한두 달 미세조 정도 있을 수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아무튼 부분 저희가 그 명시하고 조화를 있습니다. 명분으로 해서 설명을 하지만 갈팡질팡 내지는 결국에 대출이 더 풀어서 집값 떠받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지금 그래서 계속 그 고금리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이 F4에서는 또 돈 푸는 것에 대해서 사실상 고려하고 배려하고 또는 그런 지원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는 거죠. 네, 뭐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연착륙이 경착륙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 연착륙이 돼야 되고 두 번째 지금의 어떤 그런 정책 그 주택과 관련된 정책 자금들은 주로 다 실수요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은 뭐 신생아라든지 신혼부부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건 또 다른 정책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같이 저희가 속도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DSR 관련해서 뭐 40년, 50년 이야기 그 내면서 그 과정에서도 실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런데 막상 60세 되신 분들도 그 DSR로 해서 그 40년, 60년 그 바꾸는 걸 해서 이용했습니다. 그게 실수였냐라고 그때 비판하고 그 다음 다른 얘기 안 하셨습니다. 네, 그 지금도 부분은- 실수였냐라고 하면서 이 문제를 덮을 일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제도는 그런데 그건 집행의 문제고 제도 설계를 우리가 좀 더 꼼꼼히 해야 된다는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을 유념해서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우려하는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제가 계속 좀 논쟁을 좀 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그 세수결손 이야기와 관련해서 좀 간단하게 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세수결손에 대해서 이제 작년에도 추경호 부총리한테 이 기재위에서 세수결손 대책이 뭐냐 하는데 오늘 우리 장관님 말씀하신 거 똑같은 이야기 하셨어요. 뭐 이래저래 기금을 통해서 잘 대응해 나갈 것이다. 결국 그랬는데 이제 다른 방법은 없었고 다시 세수결손 나오면서 작년에 그 세수결손과 관련돼서 뭐 세입 추경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서 굳이 동의하시진 않는다. 그리고 알아서 하시겠다. 알아서 불용 처리하셨고 그리고 지금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은 그 결손액이 뭐 28조인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차액이 발생하는 거예요. 감사원 감사 결과 지출 예산 대비해서 28조 원이 적게 집행한 것이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아까 어떤 분은 발표하시기로 결산에서 불용 처리한 게 약 45조 된다 여러 가지 수치가 나오고 있는데 이 수치에 대해서 좀 현실적으로 이렇게 이 40조든 20 몇 조든 간에 정부가 마음대로 불용 처리하는 게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외적인 상황에서 정부가 국채 발행을 하지 않고 대응하는 결과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뭐 또 좀 더 뭐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는 논의가 뭐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도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그런 그 지금 현재 관련 법에 따라서 저희가 최대한 저희가 그 자체 재원을 통해서 대응을 한 결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예산 예비비 같은 경우도 1%를 한 대로 하고 있는데 예산을 1%를 뛰어넘는 범위 내에서의 이런 불용 처리나 마음대로 정리하는 것에 대해서 통상 일반 공무원들이 하는 것 같으면 징계 처리할 사안인데 이건 예산을 담당했던 비정부 담당자들이 다 뭔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책임을 무슨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사람 추경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근데 뭐 물론 이제 판단의 문제인데요. 내부 거래에 대한 어떤 처리하고 그다음에 국채 발행이 필요한 대외 거래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